안녕하세요. 이번 사업대과 심화교육 과정 중 기능점수 산정 실습을 맡게 된 최도원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능점수 산정 및 검증 실습에 앞서 학습자분들이 좀 더 효율적인 산정과 검증을 위해 기능점수 산정과 검증 방법에 대한 팁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나와 있는 장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점수 산정 팁입니다. 첫 번째 팁, 실제 테이블을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지 말라. 실제 DB의 물리적 테이블을 데이터 기능으로 산정하는 오류, 논리적으로 그룹핑, 예로 기본과 상세는 하나의 데이터 기능으로 식별해라. 정통법으로 데이터 기능 기능 점수 산정 시 물리적 테이블 하나하나를 논리 테이블로 식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데이터 기능 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논리적으로 그리핑한 후 서브 테이블은 데이터 기능의 RET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팁, 동일한 테이블은 중복 산정하지 말라.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동일 테이블 중복 산정 오류. 어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는 하나의 논리 테이블만 산정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개의 단위 프로세스에서 각각 참조를 한다고 해서 여러 번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논리 파일이 됐든 외부 연계 파일이 됐든 간에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중복으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팁.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을 동시에 산정하지 말라. 만약에 동시에 산정될 경우에는 내부 논리 파일로 산정하라 란 말입니다. 외부 연계 파일을 복사한 후 필드를 추가하거나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내부 논리 파일로 식별하고 데이터만 단순하게 참조할 경우에는 외부 연계 파일로 식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팁, 사용자에게 의미 없는 테이블은 산정하지 말라. 코드성 테이블이나 로그 테이블, 템프 테이블, 백업용 테이블, 예,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용 테이블. 이 시스템 관리자용 테이블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 설정 정보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 또는 관리자, 그리고 그 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을 말하며 코드성 테이블이나 로그 테이블인 경우에도 어떤 비즈니스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팁, 출력은 외부 출력, EO가 아니다. 외부 출력은 네 가지 처리 로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수학 공식이나 측정을 포함하거나 또는 파생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내부 논리 파일을 유지하거나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는 겁니다. 단위 프로세스가 뭐 프린트 출력이라든가 엑셀로 출력한다고 해서 외부 출력, 즉 EO는 아닙니다. 네 가지 처리 로직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처리 로직이 포함되어야 기능 유형이 외부 출력이 되며 어느 한 가지도 없으면 외부 조회, 즉 EQ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팁, 엑셀의 다운로드, 업로드의 경우 동일 내용의 조회 또는 입력 화면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기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 내용의 화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능으로 식별 가능하다. 예, 여기서 말하는 동일 내용이란 뭐 참조되는 테이블, 즉 FTR이 같고 또한 DT가 같고 처리 로직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가지라도 다르면 다른 기능으로 식별하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팁. 외부 조회와 외부 출력을 동시에 산정하지 말라. 주요 의도에 따라 외부 조회 또는 외부 출력으로 산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요구사항 중 상품을 조회할 때 조회 이력을 남기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상품 조회 기능과 상품 조회 이력 입력 기능으로 각각 두 개의 단위 프로세스로 식별되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조회가 주요 의도이고 조회에 대한
이력 관리는 후속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로 산정하며 외부 출력으로 식별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팁. 데이터와 연관되지 않는 트랜잭션 기능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홈페이지에서 단순 기관 소개 메뉴나 홈페이지에서 단순 기관 소개 메뉴와 같이 데이터와 연관된 트랜잭션이 없는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정적 데이터, 즉 한 번 세팅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트랜잭션 기능으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9번째 팁. 패키지가 도입되는 개발 사업은 유의하라.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기능 점수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산정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는 기능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10번째 팁입니다. 사용자가 인식하는 동일한 기능에 중복된 게시판 기능은 하나의 기능으로 식별, 추가로 반복적으로 호출되어지는 팝업 화면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판 요약 페이지와 게시판 메인 화면이 있을 경우 게시판 요약 조회 기능은 중복 기능으로 볼 수 있어서 산정해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 점수 검증 팁입니다. 우선 먼저 기능 점수 산정 양식에서 소팅을 위해 A열을 이용하여 넘버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능 IRF나 EIF를 필터링한 후에 내부 논리 파일인 IRF와 외부 연계 파일인 EIF가 동시 상정된 단위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외부 연계 파일은 삭제를 합니다. 또한 단위 프로세스명으로 소팅하여 IRF 또는 EIF가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된 기능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두 번째, 트랜잭션 기능 EO나 EQ를 필터링한 후 EO와 EQ가 동시 산정된 단위 프로세스가 있다면 EO 또는 EQ를 삭제합니다. 단위 프로세스명으로도 소팅하여 EO 또는 EQ가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된 기능이 있으면 삭제를 합니다. 세 번째, 용어 사전을 이용하여 텍스트 필터 후 오류를 제거하고 네 번째, 단위 프로세스별로 기능 점수 룰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고란을 이용하여 유사한 분류별로 크로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위 프로세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적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프로세스이므로 이 I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뭔가를 발송한다 이럴 때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밖으로 내보내는 단위 프로세스이므로 EQ 또는 EO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EO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일반적으로 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순 로그인 경우에는 EQ로 산정하지만 예를 들면 로그인 기록을 남기다든가 또는 어떤 복호화를 하는 경우 즉 저희가 수학적 공식이 들어간 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저희가 EO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인증은 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계인 경우는 EO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전송인 경우도 발송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내보내는 단위 프로세스이므로 EQ 또는 EO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드, 임시, 이력, 첨부라는 단위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산정에서 제외되지만은 사용자 요구가
요구사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능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기능 점수 산정 및 검증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